말투에도 메이크업이 필요하다. 똑같은 내용을 말하더라도 누가 말하느냐,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효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누가 말하느냐의 문제다. 같은 말이라도 사장이 말하는 것과 신입 사원이 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영향력을 보이게 된다. 당신은 떡볶이집 사장일 수도 있고 카페 알바일 수도 있으며 중소기업의 이사일 수도 있다. 주어진 사회적 위치 속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말투를 다르게 하는 것만으로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냥 떡볶이집 사장이 아니라 친절한 떡볶이집 사장, 그냥 카페 알바가 아니라 친절한 카페 알바, 그냥 중소기업 부장이 아닌 배려심 가득한 중소기업 부장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보자. 그냥 떡볶이집 사장, 10,000원입니다. 친절한 떡볶이집 사장, 맛있게 드셨어요? 10,000원입니다. 그냥 카페 알바, 주문하시겠습니까? 성실한 카페 알바, 기다리느라 불편하셨죠? 주문하시겠습니까? 그냥 중소기업 부장, 잘하셨습니다. 배려심 가득한 중소기업 부장, 이 모든 성과는 김대리 덕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상황에 맞는 말을 선택함으로 그냥 나를 좀 더 나은 나로 만드는 말투를 메이크업 말투라고 한다. 누구에게 신뢰를 주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주는 말투다. 누군가와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신뢰를 얻고 싶다면 말투를 메이크업해야 한다. 말투는 하나씩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 당신이 조직의 중간관리자, 즉 팀장이라고 해보자. 회의 시간에 회사 비용을 함부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앞으로 조심합시다 라고 팀원들에게 경고했다. 부하 직원의 반응을 봤다. 아마 열의 9은, 즉 침묵으로 대답을 대신할 것이다. 한두 명 정도만이 네 알겠습니다 라고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말할 것이다. 이럴 때 당신의 말투부터 살펴봐야 한다.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무거운 얘기를 일방적으로 전달했다면 당신은 팀원들과의 소통에 이미 실패한 것이다. 침묵하는 팀원들, 긍정도 부정도 아닌 네 알겠습니다 라는 팀원들의 대답을 들었다면 자신의 말투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리고 개선해야 한다.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수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여기서는 다음의 메이크업 말투 3단계를 추천하고자 한다. 1단계 반성의 말투. 자기 자신의 과거의 문제를 언급한다. 저 역시 과거에 회사 비용 규정에 대해 숙지하지 못해서 잘못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2단계 개선의 말투. 반성의 구체성을 담는다. 교통비의 경우 정해진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는데 출장이 잦다고 규정보다 10% 초과해서 요청했었어요. 규정을 숙지한 다음부터는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3단계 방향성의 말투. 방향성을 제시하되 상대를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후배인 여러분이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다치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회사 비용을 사용할 때는 늘 조심해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합시다. 리더인 팀장 스스로 먼저 자기 반성해서 시작하는 말투를 사용한다면 부하 직원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이다. 믿을 만한 선배로서 관계의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어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생각해보자. 우리는 아침마다 단정한 모습을 보이기 위해 세수도 하고 빌질도 한다. 그런데
정작 인간관계를 결정하는 대화의 현장에서 말투를 제대로 잡는 것을 게을리해서야 되겠는가? 대화를 하기 전에 내가 존경받고 신뢰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메이크업, 말투를 준비하는 것이 어색한 게 아니라 당연한 일이다. 그 무엇이라도 좋다.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이 돼 기분이 나쁘게 할 수도 있을, 걱정을 하게 할 그런 말을 해야 할 상황을 머리에 그려보자. 그것을 문장으로 정리해보자. 이제 그 문장을 메이크업 말투에서 확인한 3단계 프로세스적 반성, 개선,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구성해보라.